예, 어제 정부가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을 공개했죠. 1년에 한 번씩 부동산을 평가해서 매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세금이 매겨지고요. 건강보험료도 계산이 되다 보니까 얼마나 오르고 내렸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파장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1월에는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었고 어제는 이제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를 위주로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어저께 발표를 보면 국토부가 전국적으로 5.32%를 올렸어요. 공시가격을. 네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우리 비유 포인트, 이 관전 포인트가 과연 이게 많이 올린 건가, 적게 올린 건가 이 대목이에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입장에 따라서 시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 주택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올려라.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번에 부동산 이 공시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세금이 높아지는 측면에서는 야 이거 세금 폭탄이다 이렇게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보면 5.32%라는 것은 지난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올랐나를 비교해 볼 때 5.32보다는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단순 비교하기가 어려운 게 지난번 9.13 이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이 공정시장 가액하고 세율을 올렸기 때문에 실제로 3배 정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5% 올렸다고 그러면 3, 5, 15, 15% 정도 올린 거예요. 15%를 어떤 사람들은 많다고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적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그냥 단순 가액계로 14%가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다가 3배를 곱하면 서울 지역에는 약 세금 부담이 약 50% 정도 된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아파트 세금 폭탄이라고 그러고 일부에서는 아직도 조세 정의를 달성하는데 상당히 미약하다. 특히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서는 정부가 공약을 과세 정의를 하겠다. 특히 부동산의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반대 폭탄이라는 시각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부자 때리기다. 이런 얘기를 해서 부자 때리기입니까? 그렇죠. 이제 이번 조처가 보면 이 집값이 높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렸어요. 평균은 5.32% 올렸지만은 못 사는 사람들 또 가난한 지역에는 가격을 오히려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거제도, 울산, 경남 지역 같은 데는 2자리 이상 가격을 인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평균 5.3%라고 되면 오른 데는 상당히 많이 올랐죠. 정부는 어저께 국토부 발표를 보면 시가 12억 되는 아파트 이상을 정밀 타격해서 집중적으로 올렸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한테는 부자 때리기가 맞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12억 이상을 집중적으로 때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6억 이상 시가가 6억 이상 된 경우에도 15% 정도 올라갔어요. 그런 면에서 중산층 일부도 부자 때리는 와중에 고래 옆에 있다가 새우도 맞았다. 이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전국 평균 5.32% 올랐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오른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정 지역들은 실제 마이너스인 지역도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내던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걸 좋아하실 분도 있고 굉장히 싫어하실 분도 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 이게 이제 아무래도 걱정되는 거는 뭐 이제 물론 그 대상을 저희가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나눠 설명드렸습니다만 그래도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고 있던 건강보험료나 이런 세금들에 혹시나 폭탄 맞을까 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한 말씀 보태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제 세금도 최고 300%까지 세금이 이제 높아집니다. 거기다가 이 공시가격은
보유세만 내는 게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무려 68가지 각종 공과금에 연동이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네. 건강보험료죠. 그렇습니다. 건강보험료 특히 예. 직장 건강보험료에 포함되어 있는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 예. 이제 퇴직을 하거나 실업이 돼서 네. 집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계시다. 예. 이럴 경우에 지역 근보료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공시가격에 연동해서 나오거든요. 예. 이게 30~40%씩 올라가면 이제 예.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는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좀 가난한 학생들은 국가장학금이라는 것을 융자를 해주고 있어요. 예. 거기도 소득 분위기가 올라가게 되면 정부 장학금을 못 받게 됩니다. 아, 그런 것도 영향이 있겠군요. 그래서 그뿐이 아니죠. 그다음에 기초연금도 현재 70% 받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그게 소득이 올라가면 그 대상에서 빠져버리는 거죠. 그 밖에도 68군데 전 사회 전 계층에서 곳곳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예. 그야말로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집 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죠. 야, 그러면 이 소식 자체가 굉장히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조세 저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부분을 정부가 고려를 안 하진 않았을 텐데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세 저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 조세 저항이라는 측면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뭐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결국엔 전월세 쪽에다 이제 부담을 더 넘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일단 이제 그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국가로부터 받는 세금, 각종 공과금 부담을 임대업자한테 넘겨야 되겠죠. 근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높이려고 해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큰 걱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세 저항이 있다 하더라도 조세 저항이 생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조처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왜 이 그 가격을 높이느냐? 부동산 보유하지 마라. 가급적 좀 파시라. 김현미 장관이 항상 하는 얘기가 1주택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팔아라. 안 살 건 팔아라. 그러니까 그 세금을 팍 높여놓으면 팔면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팔지를 못하게 돼 있다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지금 양도세가 너무 높아서 작년 4월 달부터 양도세율이 60%까지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또 세금이 붙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팔면은 세금 폭탄을 맞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그 테러를 사실 막은 게 아닌가.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한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부가 해도 너무한다. 그리고 이 거래 절벽을 만들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세금 조세 저항이 생기면 팔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텐데 양도세를 막아놓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팔 수도 없고 가격도 안 떨어진다. 이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부자 때리기라는 측면이 공시가격 인상이나 세금 부과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걸 인상해놓고 나서 다주택자들한테 안 살 집은 빨리 팔고 매물로 내놔라 해가지고 그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 또 다른 집 없는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양도세 때문에 이걸 못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실제 가지신 좀 분들은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실제로 불만이 많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이게 2007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2007년 이후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이 종부세 올리고 나서 국민적 지지가 확 떨어졌습니다. 뭐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요, 그때보다도 이번이 사실은 세금을 더 많이 올렸어요. 그런데 이번은 학습 효과가 있는 건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팀, 김수현 정책실장 팀은 가진 사람 쪽에다가는 왕창 때리고 중산층 또는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깎아줬단 말이죠. 그래서 조세 저항이 생기더라도 강남 이라든지 가진 사람한테만 생길 것이다. 오히려 지지 세력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낙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죠.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공시지가를 이게 뭐 사실은 정부가 뭐 오리고 내리고 할 수는 정부의 권한이기도 한데 법 규정이 있느냐? 맞습니다. 이게 법 규정도 없는데 왜 이렇게 올리느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공시지가가 높아지더라도 정당성이 있다면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다면 내야 되는데 국토부
장관이 누가 바뀌냐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처럼 올라갔다 내렸다 한단 말이죠. 예. 그게 지금 공인감정사라고 해서 감정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그런데 네네네. 국토부에서 지침을 줘서 올려 무조건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 많고 예.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저 공시지가를 법에 따라서 상한 하한 그리고 올리고 내리는 기준을 만들자는 지금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죠. 아,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데 이 상황을 이제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보성으로 하나 저희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공시지가 확인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확인해 놓고서 이거 나 납득이 안 간다. 이거 나 불만이다.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의 제기해야 됩니다. 예. 지금 이번에 정부가 한 달 먼저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건 참 잘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자, 이의 제기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지금 국토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예. 바로 자기 아파트 주소를 치면 자기 아파트 그 동수까지 해서 평형에 맞춘 현재 공시 가격이 얼마나 딱 뜹니다. 예. 그러면 이게 내가 이게 마뜩지 않다. 예.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인터넷을 보내든지 따로 투표로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문제는 심의를 해도 예. 또 같은 국토부가 다시 심의를 하기 때문에 과연 고쳐주겠느냐. 그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심의는 다른 기관에 맡기거든요. 외부 기관이 없이 그냥 국토부가 이게 국토부가 다시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기 실수를 인정을 잘 안 하는 게 사람 심리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면에서 그러나 그래도 해야 되고 예. 만약에 이게 나중에 그 조세 불복 행정 조치를 했을 때라도 나는 이런 불복을 했다. 그것까지 같이 소송 자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금 들어가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의를 제기한 기록조차 없으면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소송에 가게 예. 되면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까 저희가 자료를 보여드렸죠. 그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들 나와 있으니까요. 국토부 홈페이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공시 가격,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으면 상황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네요. 네, 김대호 경제학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